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의 국가 베네수엘라.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앞에 그 거대한 석유는 그림자 무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둠의 항로를 뚫고 합법적인 무역을 완수하려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베네수엘라의 깊은 항구에서 출항을 준비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장이 용선 계약을 맺고 지휘하는 초대형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입니다. 50대 초반의 이한솔 선장. 그의 직업은 국제해운업계에서 손꼽히는 VLCC, 즉 초대형 유조선 용선 전문 선장입니다. 30년간의 해외 경험은 그를 극한의 국제분쟁 지역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가 맡은 임무는 국제법의 좁은 틈을 비집고 미국 제재와 무관한 제3국 중국 정유사과의 합법적 계약을 완수하여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이는 단순히 원유를 나르는 일이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해운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숭고한 항해였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로 나아가는 이들의 길목에는 이미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이한솔 선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가 겪게 될 일이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안녕하세요. 초대형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의 선장 이한솔입니다. 1.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설정. 제가 선장으로 있는 이 배 코리아 스타호는 30만 톤급이 넘는 VLCC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이곳 베네수엘라 산 크리스토발 항에서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는 작업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주변에는 미국 해군의 정찰기가 끊임없이 맴돌았고 선원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를 지탱하는 건 오직 하나. 이 계약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용선 계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회사가 선주지만 원유의 구매자는 제재와 무관한 중국 정유사이며 이 배의 운항과 관리는 대한민국의 용선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출항 직전 저는 모든 선원들에게 국제해양법 매뉴얼을 재차 교육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선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통신 기록과 항해 일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죠. 어둠이 완전히 깔린 후 저희는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배가 좁은 수로를 빠져나와 공해상으로 나아갈 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항해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이런 긴장된 순간일수록 정확하고 침착한 판단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항해 당직을 서는 항해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국제법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이한솔 선장,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 먼 바다에서 외롭게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대한민국 해운인의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갈등 발생. 출항 후 이틀째 우리는 카리브해의 공해상 국제적인 항로를 따라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을 찢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선장님, 미 해군 전투기입니다. 저공 비행합니다. 항해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F-18 전투기 2대가 저희 배의 선교 바로 위를 아찔하게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무력 시위였죠. 이윽고 전투기가 물러간 자리에 미 해군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전속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코리아 스타호, 여기는 미 해군입니다. 불법 마약 운반 의심 선박으로 판단된다.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정선하라.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영어 교시는 단호했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스타호, 대한민국 용선 선장 이한솔이다.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원유 운반선이다. 규칙의 정선 요구는 국제해양법상 항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즉시 항로에서 물러나라. 제 답변에 미 해군은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구축함이 우리 유조선의 측면 500m 이내로 접근했고 한 포의 포신이 우리 배를 향했습니다. 선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3국 소속 선박에 대한 공해상의 일방적인 무력 개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승선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저는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귀측의 행동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즉시 물러나라. 그 순간 구축함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지침에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대한 강제 개입 시 외교적 파장이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한솔,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방패 삼아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3. 문제 발생 엔드 사건 전개. 잠깐의 소강 상태도 잠시. 미 해군은 결국 무장 병력을 실은 고속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배에 강제 승선했고 저는 그들에게 침입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억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미 해군 특수팀은 저희 선원들을 좁은 선실에 격리시키고 모든 통신 장비와 항해 시스템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억류 직후 미국 대통령의 유조선 억류 발표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저희 배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자산으로 지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류된 지 하루 만에 미 해군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장, 이 배와 원유는 이제 미국 정부의 몰수 대상이다. 불법 자금 세탁 및 마약 거래, 연루 혐의로 처리될 것이다. 당신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용선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사에는 응하겠다. 하지만 이 배와 원유는 다르다. 이 유조선은 베네수엘라 소유가 맞지만 현재 용선 계약에 의해 우리 회사가 운항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원유는 제재와 무관한 중국 정유사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즉, 이것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이 아니다. 합법적인 제3국 상거래 물품을 미국이 공해상에서 강제로 몰수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제무역 질서 파괴다. 미 해군 책임자는 제 논리적인 반박에 당황했지만 법적 절차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조선 자체가 아니라 원유를 몰수하여 베네수엘라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류된 선실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만 배럴의 합법적인 화물과 대한민국 해운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지혜를 발휘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4. 위기 속 한국인의 지혜. 미군이 모든 통신 장비를 압수하고 감시하는 상황.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해운 경험은 저에게 비상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미군이 알지 못하는 선원들 간의 비상 연락망으로 쓰던 위성 통신 장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장비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미군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는 격리된 선원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장비가 숨겨진 창고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용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저는 미리 준비해둔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 해군이 정선 명령을 내릴 당시 녹음했던 모든 교신 기록 파일. 둘째, 선적된 원유의 합법적인 매매 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 증명서 4본. 셋째, 미군이 배에 강제 승선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긴급 촬영 사진들. 이 모든 증거는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해양영토과와 제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코리아 스타호, 미군의 불법 억류됨, 긴급 증거자료 첨부.
항해의 자유 명분으로 즉시 국제사법 절차 착수 요막.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5분의 행동이 앞으로 벌어질 국제 외교전의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임을. 저는 한국인의 위기 극복 능력과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이 비밀 작전이 조국의 도움을 이끌어낼 유일한 희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국제적 파장 앤드 반격. 제가 보낸 비상통신은 즉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억류 사건은 단순한 미국 베네수엘라 마약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선장이 관련된 공해상 국제법 위반 사건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실 창문을 통해 미군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측도 예상치 못한 제3국 한국의 강력한 개입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가 보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공해상 유조선 억류 조치는 항해의 자유와 국제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 선장 구하기는 곧 대한민국 국익 수호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 언론은 이 약소국의 당당한 반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은 그들의 정선 명령이 합법적인 근거 없이 무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려던 작전이 대한민국과의 불필요한 외교 분쟁으로 번지자 미 국무부 내에서도 작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억류된 선실 안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이름과 제가 지키려 했던 국제법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6. 해결 및 긴급 출항. 국제적인 여론과 한국 정부의 압박은 결국 미 정부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억류 5일째 미 해군 책임자가 선실로 돌아왔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결정이다. 우리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철회한다. 지금 즉시 모든 봉쇄를 해제하고 통신 장비를 복구할 것이다. 대신 당신은 즉시 카리브해를 벗어나 최종 목적지로 항해해야 한다. 사실상의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선원들에게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선원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국제법의 힘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배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야만 합니다. 저는 복구된 항해 시스템을 점검하며 즉시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밤 11시 미 해군 군함들이 주변을 완전히 비우자마자 저는 선실에 남아있는 미군의 흔적들을 모두 정리하고 전속력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가 다시 엔진을 가동하고 어둠 속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갈 때 저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 군함의 레이더망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가장 빠르고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뒤따라올지 모르는 미 해군의 감시를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긴장감은 패배의 긴장감이 아닌 승리를 향한 질주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장으로서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제 손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천만 배럴의 원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명예였습니다. 7. 깨달음 앤드 감정적 결말. 억류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해상을 항해하며 저는 선실에 걸려있던 낡은 태극기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해외에서만 생활하며 저는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계약, 법규,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극한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제가 외웠던 수많은 국제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조국의 외교력이었다는 것을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홀로 맞섰을 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통신으로 SOS를 보냈을 때 한국 정부는 단 한순간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지켜주려는 어머니의 품처럼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던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국제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선장임이 가장 강력한 방패였음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선실을 걸어다니며 억류기간 동안 고생했던 다국적 선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당신의 조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한국인이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프로 정신과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한솔, 저는 이제 단순한 선장이 아니라 조국이 저에게 심어준 자부심을 온 세상에 증명한 대한민국의 해운인으로 거듭났습니다. 8. 에필로그.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는 예정대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고 원유는 성공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국적 선장의 활약과 정부의 단호한 외교력 덕분에 거대 국가 간의 긴장 속에서도 항해의 자유와 합법적 상거래 질서가 지켜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한솔 선장의 용기와 지혜는 전 세계 해운업계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주 뒤 이한솔 선장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인천항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오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솔 선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원, 엔지니어, 무역인들이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낯선 땅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바로 이처럼 애국심과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K국민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한솔 선장의 사연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